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걸 기념해서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비싸진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어떤 회사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데이터는 가장 최근 실적 기준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크게 5가지 부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73%나 성장했습니다. 이 안에는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GPU 가속기와 고속 연결 장치가 포함됩니다. GPU 가속기는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꼭 필요한 연산 장치이고, 고속 연결 장치는 여러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할 때 GPU 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말합니다. 현재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실행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인프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오픈AI, 엔트로픽, xAI 같은 주요 AI 기업들 역시 엔비디아의 칩과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밍 부문입니다. 한때는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매출의 약 8%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분기보다 42% 성장하면서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RTX 4090 같은 고성능 모델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퀄리티와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능,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로 주목받으며 게이머들 사이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부문은 전체 매출의 비중이 작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용 시각화 부문입니다. 건축, 산업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뮬레이션 같은 전문 분야에서 3D 모델링, 렌더링, CAD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고급 그래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부문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부문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용 칩, 인베디드 시스템, 과거 제품, 라이선스 수익 등이 포함되며 전략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의 시대에 엔비디아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챗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챗봇 같은 AI 시스템은 보통 6가지 단계를 거쳐 개발되고 운영됩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핵심이 되는 구간은 3가지입니다. 바로 훈련, 미세 조정, 그리고 추론입니다. 먼저 훈련, 즉 트레이닝입니다. AI 모델이 처음으로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패턴을 찾아내고 언어를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AI 칩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입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다듬는 과정입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역시 좋은 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추론, 즉 인퍼런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AI와 대화하거나 AI가 질문에 답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단계에서는 실시간 반응 속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칩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 핵심 구간 모두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SIC 칩처럼 특정한 작업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칩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AI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니라 쿠다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코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걸 그냥 아무 GPU에서나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용하는 G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구조에 딱 맞게 코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많은 고급 AI 기술들은 엔비디아 GPU에 맞춰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새로운 AI 칩을 만든다고 해도 단순히 하드웨어만 비슷하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칩에 맞게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준비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이미 다음 세대 GPU와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고 또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AI를 더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면 엔비디아 없이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사는 크게 네 곳입니다. AMD, 구글 TPU, 아마존의 AI 칩들, 그리고 그록입니다. 먼저 AMD입니다. C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근접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AMD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은 약 37억 달러, 반면 엔비디아는 391억 달러였습니다. AMD의 매출은 엔비디아의 10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AMD는 러큼이라는 오픈소스 G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운영 중이며 쿠다에서 코드를 러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할 수 있도록 돕는 히피파이 도구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쿠다와 호환을 돕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 자동 변환이 어렵고 수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I300X 같은 고성능 GPU도 출시됐지만 매출에서 보았듯이 엔비디아의 수요에 비해 많이 채택되고 있지는 않은 추세입니다. 즉 AMD는 성장 중이지만 아직은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의 점유율이나 생태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 년 뒤에는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TPU입니다. 구글이 직접 설계한 ASIC 칩으로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ASIC 칩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칩으로 반복적인 연산에선 GPU보다 전력 효율이나 속도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대신 GPU처럼 다양한 연산에 두루 쓰긴 어렵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글의 최신 제미나이 모델이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모델이 오직 구글 TPU만으로 트레이닝 됐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나올 후속 모델들 역시 계속 TPU로 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근엔 오픈AI와 협업을 진행했고 엔트로픽도 TPU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쿠다 생태계에 비해 학습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의 AI 칩들입니다. 트레이니엄은 트레이닝용, 인퍼런시아는 추론용 ASIC 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엔트로픽이 아마존과 협업해 오퍼스 4 모델을 트레이닝했습니다. 트레이니엄이나 인퍼런시아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엔비디아나 구글 TPU나 AMD만큼의 기술적 존재감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록입니다. 이 역시 ASIC 기반 칩이지만 추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칩들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트레이닝은 불가능하지만 추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시간 응답이나 에이전트형 AI에서 빠르게 반응해야 할 때 특히 강점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삼바노바, 인텔,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들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지금 트레이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칩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엔비디아가 당분간 계속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개발 생태계를 파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난 회사들이 나와도 앞서 말했듯이 지금 계속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시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GPU의 유연성입니다. ASIC 칩은 특정 작업에서 뛰어나지만 새로운 AI 모델을 시도할 때는 불리합니다. 반면 GPU는 같은 하드웨어로도 다양한 모델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고 이미 잘 구축된 라이브러리와 툴도 많습니다. 초기 AI 시장처럼 실험과 변화가 많은 상황에선 GPU가 더 적합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보통 DCF 방식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 즉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합니다. 지금처럼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첫 해 성장률을 50%로 잡고 이후 5년간 매년 10%씩 줄어든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꽤 높은 성장률을 가정한 계산이긴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를 보면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정도는 수익이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놓고 계산해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AI가 세상을 계속 바꾸고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위치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한 계산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적정 주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DCF 계산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성장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이 최고다. 2012년 11월 30일 챗GPT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미나이, 클로드 등 여러 챗봇들이 잇따라 등장했죠. 이 챗봇들이 경쟁을 벌이는 동안 사실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왜냐면 이 대부분 챗봇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